안녕하세요. 딥페이크 범죄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딥페이크와 관련됐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딥페이크에 대한 대응 방법과 예방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진무 경사님, 만약에 청소년들이 이 심각한 딥페이크 범죄에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뭐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 피해 학생은 내 피해 영상물이 그 실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증거물 수집부터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캡처를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해서 증거물 수집부터 하고요. 이 딥페이크 범죄는 유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112나 117을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때로 그 신고 후 겪는 어떤 힘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귀찮아서, 그리고 그에 비해 가해자 처벌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일단은 신고를 통해서 피해 회복이나 지연에 관한 안내도 좀 받고, 또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처벌 규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나를 괴롭히는 이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좀 딥페이크 범죄 근절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하고 처음에 그 범죄에 연루된 영상물이든 사진을 보는 순간에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신고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걸 다시 설명하고 얘기하는 과정들이 힘들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을 거치시는 게 나를 보호하는 안전한 방법이다. 예. 선생님, 학교에서는 만약에 내 친구가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우선 가장 먼저 좀 얘기해 주는 것은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대처해야 된다. 네, 당연히 많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이런 상황이 무섭고 또 분노가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차분하게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일단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거든요. 경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 네.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늘 알려주고 있고요. 어른들한테 반드시 알리고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해 나간다. 예. 그거를 학생들에게 잘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가 발생을 했다면 제일 원하는 게 센터장님, 빨리 지우는 거일 것 같은데 빨리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빨리 삭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저희 같은 지원기관에 신고를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 네. 특히 청소년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랑 경사님 말씀하셨는데 이제 피해 사실을 발견을 했을 때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피해 사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조금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내가 피해를 당하겠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르는 경우. 그렇죠.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피해가 이미 유포가 된 상황에서 저희 쪽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유포가 되면 사실 오늘 여기서 서울에서 유포를 했는데 온 지구상에서 유포가 이미 다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발견된 즉시 저희 같은 기관에 지원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아까 경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피해 촬영물을 발견을 하면 당황해서 그걸 지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절대 지우시면 안 되고 저희가 삭제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물이 꼭 필요합니다. 이미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증거물을 꼭 가지고 저희 같은 기관에 지원을 요청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빨리 발견하는 것이 좋고 발견하는 즉시 증거물을 남겨야 돼요. 네. 예. 그러면 센터장님,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딥페이크물을 삭제하는 거 말고요, 그 센터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 다른 내용들도 있을까요? 네,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삭제만 지원을 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딥페이크 건에서도 저희한테 상담이 오거나 한 경우에 가장 많이 호소를 하는 것이
누가 제 촬영물을 봤을지 모르고 누가 저의 피해 촬영물을 유포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밖을 나가지 못하겠어요. 누가 나를 쳐다보면 그 사람이 저의 피해 촬영물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너무 아무것도 할 수가 괴롭대요.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저희한테 충격을 이야기하시고 특히 트라우마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피해 촬영물에 대해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수사 지원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행해서 수사 진술이나 이런 것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고소를 진행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 민사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치료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삭제 지원도 함께 하고요. 피해 촬영물이 당장 유포가 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인입이 되면 3년 동안은 이 피해 촬영물이 혹시나 유포가 되지 않을까 유포 모니터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원 내용이 많았는데 전 처음 들어요, 지금.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거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저는 이번에 딥페이크물은 아니지만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돼서, 그러니까 히키코모리처럼 집에 들어가서 못 나온 분들을 여러 분 봤거든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딥페이크 기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IT 기술인데, 학교에서는 선생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악용되는 걸 방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좋은 기술로 쓰일 수도 있는 건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선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불법 합성물과 관련된 범죄의 가해자의 상당수가 10대라는 것이 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딥페이크 관련된 예방 교육도 더욱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가 일단 불법 합성물이라는 것, 그리고 이 딥페이크의 위험성이나 처벌 규정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또 관련 사례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학부모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달한 내용이 가정까지 잘 전파가 되고 가정과 연계가 되어서 잘 함께 협력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윤리전 책임의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기술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고, 이 기술에 의해서 역기능으로 일어나는 이런 성범죄에 저희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개발하는 사람들도 어떤 역기능이 있을지 그것을 고민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요. 결국 필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을 이런 범죄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디지털 윤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성범죄에 대한 교육들을 해서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그 피해 사후 조처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예방책만한 것은 없으니까 말씀 주신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와 개인과 사회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학교에서는 이러한 관련된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사이버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디지털 시민 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가해 학생도 많지만 딥페이크 피해 학생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관련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무 변호사님. 딥페이크 범죄에 10대 비율이 많다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딥페이크 범죄를 단순한 재미나 놀이로 파악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 물을 만드는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또 내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한테 줄 수 있는 어떤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그냥 단순한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치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것이 범죄이고 이 범죄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이 매우 필요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는데요.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 방법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